합리적으로 바뀔 거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온갖 오해 억측이 뒤따르는데 또 있어. 네. 이게 왜냐면 우리 친문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건 이미 알려져 있는 그렇죠. 네. 그걸 초월해서 지난 대선 때 뭐예요? 이낙연 전 대표 대변인 하시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은 아니고 아니었어요? 제가 전략실장을 했습니다. 더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면 혹시 지금 이렇게 출마하신다고 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도 굉장히 구애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는 연락은 없으셨어요. 접촉도 신당 만들고 하시면서 다른 연락도 없으셨고, 뭐 이제 제가 민주당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갈 거라는 느낌은 전혀 이제 아니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어떤 상황이 돼도 크게 뭐 민주당을 떠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뭔가 이게 매듭을 져야 되겠죠. 네, 맞아요. 지금 약간 좀 애매해.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창당을 사실상 앞두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제세력과 삼지대에서 깃발을 꽂고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0.7%의 차이로 이제 진 거 아닙니까?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의원님 제3지대가 그래서 더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대선이라고 하는 국면에 돌아가면 0.01%만 져도 온전히 지는 싸움인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저렇게 떨어져 나가고 또 지금 안에서는 또 이제 친문이냐 친명이냐 뭐 이걸 가지고도 또 논쟁이 붙고 라고 한다면 총선 시기에는 어떤 그룹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정부 4기를 만드는 것, 그 길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 당이 큰 바다에서 만날 사람이라면 너무 독설로 그걸 다 비난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교두보는 남겨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지금 시기에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탈당을 해서 나가신 것은 좀 명분은 약하시다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 두 분 다 호남에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의 이낙연 신당 혹은 제3지대는 어때요? 지금 호남에서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권 심판론이 바로 불었어요. 예, 출범 초기부터 정권 심판론이 바로 불어서 지금은 그게 정말 그 태풍처럼 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다. 아주 안 좋은데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 아까 대선 때 0.7% 향후에는 좀 더 격차가 좁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3지대라는 것이 과연 이제 독자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현실적인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제3지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열을 시키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도화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결선 투표를 통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유권자들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되 정권 교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심판을 위한 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미래를 위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하는 선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태풍이 심하지만 그래도 늘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낙연 대표 쪽의 분들도 사실은 다들 느끼고 계셔요. 호남에서의 여론이 썩 좋지 않다. 사실 수도권에서 부는 바람보다 호남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불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투표를 하면 이준석 신당이 얻을 비례대표의 표가 이낙연 신당보다 더 높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호남 광주 전남으로 보면 그럴 만큼 이낙연 대표의 분당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분노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동시에 이제 이 총선 즈음에 시작해서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게 과연 호남 정치인들은 어디로 가 있느냐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 보이네요, 진짜. 네. 과연 호남 정치인들은 어디로 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낙연 이제 대표도 호남 정치인의 대표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죠. 저렇게 분열 세력이라고 욕을 먹고 하는 것이 이게 호남 정치에
어두운 미래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슬슬 이제 싹이 틔워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호남에서는 사실 호남의 그 지역구에 우리 이제 김강진 의원도 지역구에 출마를 하지만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이 치열한데 치열하고 나서 이제 그것만 뚫으면 본선에서는, 아이고, 다른 당사이다. 본선에서는 거의 무투표 당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힘을 못 받는 겁니다. 이 호남이 언제든지 이 후보들을 이렇게 바꾸고 평가하고 그 대대 하나하나마다 평가하면서 바꿀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중앙에서 갖는다면 중앙에서도 호남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감 이런 부분들을 달리 놓고 그리고 호남 정치인이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서 지역에서 계속 이 당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이런 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텐데 뭐 경선하고 나면 본선은 뭐 거의 뭐 무투표 당선처럼 돼버리니 중앙 정치에서는 공천하고 난 다음에는 신경 쓸 게 없는 쓴다. 다음 공천 때까지는 전혀 신경 안 써도 그러네. 계속 함께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호남 정치인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호남에서 특히 이 제3지대의 그 분위기는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 이낙연 대표의 네. 출마 여부를 놓고 네. 다양한 뭐 주변에 있는 재세력들이 뭐 이렇게 출마를 하셔야 된다는 조언을 많이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네. 권은 의원님은 사실은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거취가 네. 제3지대 후보로 아마도 광주 광산을의 출마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그 이낙연 대표의 네. 출마 예. 또 어떻게 본인 입장에서는 제안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나가라? 제가 제3지대 이제 계신 분들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 쪽은 이제 바른미래당 동지들이 많이 가 있고 이 개혁미래당 쪽에서는 우리 지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예전에 아주 맛있는 식당에서 밥 사주셨어요. 궁금하다 어딘지. 너무 근데 동진의 밥이냐, 그건가? 그런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 인연을 갖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소통을 하는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현 대표죠 또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그 광주로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 이제 반응이 없으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함께하는 분들 중에 편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제3지대는 반응이 빨라야 된다. 그 양당처럼 거대 공룡이 아니니까 어떤 반응을 즉각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반응을 좀 빨리 하셔라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가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에서 맞으셔야 된다. 이 분열이라는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비난 이 부분들은 온몸으로 부딪혀서 내에서 이겨내야 된다. 깨고 그 분열이 아니라 정말 그 호남에서 호남 정치를 키워내고 이 호남 정치를 기반으로 한 정말 더 나은 정권의 탄생 이 부분에 씨앗을 만드는 그런 활동의 명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전을 본인 입으로 그거는 말씀하셔야 되니까 본인의 비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전을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은 비난을 온몸으로 맞으셔라. 그걸 맞지 않고서는 어떠한 얘기를 없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귀에 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우리 두 분이 또 이제 공통적인 특성이 호남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 소외된 호남 정치의 그런 미래를 위한 제언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 의원님 보시기에 좀 호남 정치의 미래가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 아까도 뭐 일련의 과정에서 3대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하십니까? 권 의원이 하고 싶은. 지금 호남 정치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 호남 지역민들의 정치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아주 수준이 높고 아주 전략적이고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에 비해서 호남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중앙당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호남 정치가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과 관련해서 냉철한 선택을 하는 곳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더 표방이 됐을 때 그럴 때 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그 경각심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할 때 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 정치인을 통해서 나오는 호남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무게감이 더 있고 달라지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양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의 효용이 저는 어느 곳보다 광주, 대구 이곳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권 의원님께서 견제 정당이 없는 문제를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저는 이제 조금 뭐 동의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견제 정당이 없으니까의 문제보다 이제 당내 경선을 이기면 많이 이제 끝나는 선거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 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거가 거의 결단이 나요.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체 시민에게 물어보면 저 사람이 될 확률이 별로 높지 않을 텐데 당내 경선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여러 구도들이 있죠. 경선의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뽑혀놓은 사람이 호남민 전체 혹은 우리 지역 전체의 목소리를 담보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바꿔보자. 얘 안 되겠어. 근데 바꿔봐도 하얀 고양인데 바꿔봐야 검은 고양이로 바꿔요. 그래 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또 초선 의원만 양산해요. 지금 광주 8명 의원 중에 송갑석 의원 1명 빼고 다 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치력이 없어. 뭐 의원님처럼 3선도 하고 4선도 해야 뭐 위원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초선만 되니까 또 안 되는데 또 바꾸니까 또 초선이야. 그래서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뽑을 때 진짜 호남민의 목소리, 지역민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좀 재구성화되는 것, 이게 실제 호남 정치의 복원 혹은 뭐 대국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일당이 주류를 잡고 있는 지역에서 좀 바꿔나가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도 진짜 좋은 사람을 키우고 대한민국이 어쨌든 대통령제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은 이제 대통령 밀만한 사람도 잘 없다. 그런 기대감조차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 올라가면 이제 재선 의원 되니까 재선 의원으로. 아이고 길었다. 대선 주자 한번 키워주시죠. 이게 핵심이었어. 우리 권 의원님들 하셨어야 되는데 잘 좀 많이 권 의원님 되면은 국회의장이야. 저는 되면 국회 부의장입니다.